페이지 5번에 그 밑에 있죠? 보유기간 계산해가지고. 그 다른 건 됐고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 125페이지 3, 4, 5, 6 있죠? 수정 보겠습니다. 3, 4, 5, 6. 집이 부서졌어, 집이. 그죠? 집이 흔들려. 바람 막, 날고가 오래돼가지고 날고요. 날고가지고 막 바람 맞고 흔들려. 그래가지고 제가 술 먹고 들어가다 머리로 땅 받았다겠죠? 받아가 집이 무너졌어요. 머리에 딱 받았더니 집이 전체가 무너졌어. 그걸 새로 지었어요. 그걸 뭐 한다 그래? 뭐 했다 그래? 재건축이라고 한다고 했죠? 재건축. 뭐 거기서 뭐 갑자기 재축, 개축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개축, 재축 이 얘기는 그거는 공법이나 나오는 얘기고 세법 하는 사람은 그런 걸 모른다겠죠? 세법 하는 사람 뭐예요? 뭐가 됐든 부시고 새로 지은 거니까 뭐 한 거예요? 재건축을 한 거죠, 재건축. 자, 근데 이 재건축을 했는데 재건축을 하는데 이 재건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소실, 불이 나거나 무너지거나 도계라고 이제 도계인데 그게 뭐 법이 또 지문이 무너짐으로 뭐 단어가 바뀌었다나 어쨌다나 도계가 좀 어려워서 무너짐. 그러니까 집이 무너지거나 불이 났거나 이래가지고 집을 새로 쳤다는 거죠. 그것도 재건축이고.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정비법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죠. 조정법상 그죠? 아파트 재건축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자, 근데 두 가지가 재건축이 있는데 자 이런 얘기죠. 집 이렇게 있는데 얘가 1년 보유했는데 멸실했어요. 그죠? 그리고 새로 졌다는 거죠. 멸실을 새로 짓고 재건축을 한 거죠. 그리고 얘가 1년을 보유했다. 그리고 팔았다. 그런 거죠. 근데 공사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때 공사기간이 만약 1년이다. 됐다. 그죠? 자, 그리고 이걸 팔았어요. 자, 불이 나서 새로 짓고 팔았다. 얘는 보유기간이 몇 년일 거예요? 1년? 2년이죠. 얘는 3년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왜냐면 이거를 멸실하고 해서 새로 짓긴 했는데 이걸 파는 건 아니잖아요. 팔고 산 게 아니라 여기다 다시 진 거니까 당연히 뭐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을 뭐한다? 통산한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본 2년은 가는 거죠. 근데 정비법상 재건축은 공사기간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재건축인데 정비법상 재건축은 공사기간도 보유기간 들어가지만 불이 나거나 노후화돼서 무너져가지고 새로 짓게 된다. 이렇게 되면 그때는 공사기간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은 소실 도계 노후라고 돼 있죠. 그게 이제 뭐야? 멸실된 주가 재건축한 주택 그래 돼 있고 공사기간 포함 안 하지만 4번에 재개발, 재건축, 완공한 주택, 정비법상 재건축은 공사기간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5번은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이게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3년 이상 그 집을 보유하고 그 상태에서 거주자로 전환이 되면 나중에 그 집을 팔게 되면 뭐한다? 비거주자였을 때 보유 및 거주기간도 뭐 해주겠다? 통산해주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일본의 밑집구가 부산에 집을 사가지고 걔가 비거주자죠. 그죠? 집을 샀는데 3년을 보유했어요. 그지 현재 그 집에 살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했다고? 앞집에 삼들이랑 눈이 맞아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했어. 그럼 뭐가 생겨? 애가 생겨. 그러지 말고 애가 생긴다 하지 말고 뭐 애가 생겨. 주소가 생겨. 주소가. 결혼하자마자 애 생기나? 그때는 모르잖아. 좀 지나봐야 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주소가 생긴 주소가. 그럼 주소가 생겼으니 얘는 뭐가 된 거예요? 거주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얘가 이 집을 팔게 되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 보유기간을 통산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집에 살고 있는 상태에서 전환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통산해주겠다. 그런 얘기고. 6번은 이런 거죠. 상속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피상속인이 아버지가 이 집을 10년을 보유했어요. 10년. 그리고 돌아가셔서 뭘 했어? 상속을 해줬어요. 그럼 을이 얘가 상속인이에요. 상속을 받았어요. 상속 받고 이걸 1년 후에 팔았어요. 1년 후에 많이 팔았다. 그죠? 이 얘기죠. 자, 원래는 상속받으면 보유기간 계산할 때 상속은 취득일이 언제입니까? 상속 개시 돌아가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날부터 가죠. 얘는 그냥 보유기간 1년이죠. 그런데 얘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 2년 전에 아버지랑 합가해가지고 같이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얘가 상속을 받아서 팔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 그때는 보유기간이 3년이 됩니다. 얼마나 포함시켜주는 거예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 세대원이었던 기간 몇 년? 2년은 포함시켜줘요. 그러면 토탈 3년이 된다 그 얘기죠. 근데 존재 조건이 그겁니다. 얘가 상속 개시 당시, 즉 아버지가 돌아가실 당시 얘가 이 집에서 뭐라고 있어야 돼요? 동일 세대원이어야 돼요. 동일 세대원. 그러니까 얘가 2년 전에 들어간 건 맞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세대 분리를 했어요. 세대 분리하고 있다가 한 달 있다 아버지가 돌아가 상속받게 되면 그때는 그냥 상속 개시일로부터 갑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상속 개시 당시 동일 세대원인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 세대원이었던 기간만큼은 뭐 해주겠다? 통산을 해주겠다. 6번이 그 얘기죠.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동일 세대인 경우에는 상속 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 세대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뭐한다? 통산한다. 그죠? 그 전제 조건대로 하십시오. 되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보유기간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있어요? 1주택 특례가 나옵니다. 이게 특례. 그러니까 집이 두 개가 아니라 뭐, 하나, 두 개인데 몇 개로? 하나로 봐준다. 그 얘기죠. 저희,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올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왜냐면 일단 여기 개정사항이 있고 추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개정사항이 있고 들어가 있는 거 있으면 관심을 더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철저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나왔다 그럼 틀리면 안 됩니다. 저희. 자, 이런 거다. 집이 두 개인데. 자, 내가 집을 원주에 집을 하나 가지고 있다. 그죠? 집을 하나 샀어요. 어디에? 평양에 있는 집을 하나 샀어. 평양에. 여기서 분위기도 좋고 하니까. 그죠? 통에 샀어. 집이 두 개 된 거죠. 저희 평양 걸 사면 안 되죠. 지금은. 그죠? 옆에 춘천 걸 샀어. 아니, 원주 걸 샀던 거 상관없죠? 자, 두 개 됐다. 이런 분위기면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죠?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그죠? 내용이 그렇게 발표났는데 크게 흥은 없죠. 근데 그게 한 번에 되진 않을 거예요. 좀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빨리 자격증 따셔야 돼.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럼 빨리 가서 파라솔 들고 내가 했잖아. 파라솔 들고 가려면, 떴다방 가려면 가야 되는데 자격증이 있어야 가는 거야. 여러분 못 가. 저는 갈 수 있는데. 다행인 건 당장은 안 될 것 같아요. 한 1, 2년 걸릴 거야. 어떻게 되더라도. 그죠? 그 사이 얼른 따가지고 만약에 되면 막 가야지. 얼른 가서 파라솔 치고 막 가서 서로 앉아 있어야지. 또 만날지도 모르죠. 아우지 탄광 앞에 또 만날지도 모르죠. 자격증 있어야 돼요. 아무나 못 가. 자, 집이 하나 있고 집이 새로 샀다. 그런 거죠? 자, 이때 조건이 뭐다? 이 집을 사고 몇 년 이상 지나고. 그쵸? 1년 이상이 지난 후 이걸 사야 되고. 그리고 이를 몇 년 안에 팔아라? 3년 이내에 팔아라.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한다? 1세대 2주택인데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자, 이 집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때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한다. OX? 이렇게 해서 팔면 3년에 팔면 1주택 비과세 한다. 그러면 땡! 틀립니다. 비과세 한다. 그러면 안 되다.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든가 아니면 뭐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그죠? 이래야 돼요. 왜냐면 비과세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게 뭐라겠어요. 비과세는 1세대 1주택이 비과세가 아니고 보유를 2년 이상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별 얘기 아닌데 1세대 1주택 예를 들면 2년 이상 보유 조정적 2년 이상 거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게 비과세잖아요. 현재요. 그죠? 그럼 이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거잖아. 이거 뭐예요? 1세대 원래 1주택이 되는데 얘는 몇 주택이야? 2주택이야. 그런데 이런 조건을 갖춰서 얘를 팔면 2주택인데 몇 주택으로 봐준다고요? 1주택으로 봐주겠다. 여기까지가 특례예요. 그럼 얘가 비과세가 되려면 이렇게 조건 갖추면 1세대 2주택인데 1주택으로 받죠? 비과세까지 받으려면 보유를 2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보유를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무조건 비과세 한다 그러면 얘가 2년 보유 못 했는데도 비과세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집이 하나인 우리도 보유를 2년 못한 비과세가 안 되는데 하물며 얘는 몇 주택이야? 2주택. 그러니까 얘는 이게 딱 봐도 얘는 비과세 된다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 특별한 얘기가 없는 한은 얘가 만약에 뭐 보유기간을 뭐 4년 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면 비과세 한다 맞죠. 근데 그런 말 없으면 비과세 한다 그러면 안 되고 규정을 적용한다. 해서 적용한다는 뜻은 뭐예요? 해봐서 얘가 보유를 2년 했다. 그럼 뭘 해주고? 비과세 받을 수 있고 보유 2년 못했으면 비과세는 안 되는 거예요.
앞전에 근데 우리 전 시간에 배운 거 있죠. 보유기간 특례 배웠죠. 1년 이상 거주, 뭐 치약상표현 그거 있죠. 걔는 내가 만약 치약상표현 타 지역으로 이사 가는 경우는 1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 한다. 그럼 걔는 맞는 거예요. 왜? 걔는 조건이 뭐예요? 1세대 1주택이야. 근데 내가 뭘 못했어? 보유를 2년 못했어. 근데 학교 때문에 타 지역으로 가게 되면 1년만 거주하면 뭘로 봐줘? 2년 보유 한 걸로 봐주겠대. 그 순간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1세대 1주택 2년 보유 한 거잖아요. 그래서 걔는 비과세인데가 맞는 거야. 근데 이건 아니죠,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잘 구분하시고. 어제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1년 지난 다음에 사고, 그리고 몇 년 안에 3년 이내 종전주택을 파시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그러든가 아니면 비과세까지 나오면 뭐 비과세를 뭐 적용한다든가 뭐 아니면 뭐 판정한다 이렇게 해야지 비과세 한다. 그러면 안 된다. 그죠? 그거만 조금 주시면 되죠. 그래서 거기 125페이지 3번에 1번 주거 이전을 목적은 2주택이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3년 이내 뭘 팔면 종전주택을 팔면 1주택으로 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거의 다 집은요 1주택 특례는 잘 모르면 일단 잘 모르면 기존에 있던 집을 먼저 파는 거 일단은 잘 모르시면 왜냐면 얘는 뭐가 중요하냐면 요 기간이 몇 년 이런 게 나오는 애들도 있고 안 나오는 애가 있고요. 또 어떤 애들은요 뭐 집을 뭘 먼저 파느냐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은 일단 기존에 있던 집을 먼저 팔아요. 물론 아닌 것도 있어요. 근데 기본 틀은 뭐다? 원래 있던 집을 먼저 팔아야 된다. 근데 얘는 조건까지 있는 거죠. 이 조건. 1년 지난 다음에 사야 되고 그리고 3년 안에 팔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나머지는 잊지 마세요. 그 입주권 얘기 이런 거 있는데 그것까지 가면 머리 아파요. 그죠? 근데 안 보셔도 되고 넘어가시고. 그다음 뭐 있어요? 상속 나오죠. 상속. 그죠? 아, 거기 잠깐만요. 그 125페이지 그동안 일본에 밑에 보면 한국 자산관리 매각 어쩌고 돼 있죠? 그런 경우는 이제 예외가 있다는 거죠. 내가 3년 안에 팔아야 되는데 종전주택이 뭐가 돼? 이걸 팔아야 돼 3년 안에. 근데 얘가 뭐가 됐다는 거야? 공매나 이런 게 되고 있다는 거지. 그런 경우는 뭐요? 내 의지가 아니니까 3년 지나고 되더라도 뭐 해주겠다? 1주택으로 봐주겠다는 얘기고 그건 됐고 그 밑에 뭐 있어요? 탄 있죠. 탄. 수도권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돼서 집이 2개가 됐을 때는 몇 년 안에 팔아야 된다? 5년 이내. 근데 그때는 뭣도 필요 없다? 1년 이상 지난 후 이것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뭐라 했어요? 정부청사가 과천에 있다가 세종시로 갔어. 그럼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제 의지가, 본인 의지가 아니잖아요. 직장이 갑자기 옮겨간 거죠. 공공기관이. 그죠? 근데 그래서 세종시에 가서 집을 샀는데 그리고 나서 과천 집을 팔았더니 야, 너 1년, 저 과천 집 산 지 1년 안 되고 나서 세종시 집을 샀더라? 그 너는 비과세 안 돼.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사를 가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뭐 한다? 너는 1년 이거 상관없이 무조건 가서 사고 원래는 3년 안에 팔아야 되는데 니는 몇 년 안에 팔아도 5년 이내 팔아도 내가 뭐 해줄게? 1세대 1주택으로 봐줄게. 그래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의 경우는 몇 년 안에 팔아야 된다? 5년 이내. 그건 예외 규정인데 이게 결국 이게 기본이에요. 얘가 우선인 거지 걔가 우선은 아니에요. 이건 모르고 걔를 알면 안 되는 거지. 그죠? 얘를 전제 조건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상속 얘기 나오죠. 뒷장에. 집이 하나 있는데 뭘 받았다고요? 상속을 받았다. 자, 어느 집을 먼저 팔아라? 네. 책 보고 얘기하지 마세요. 책 보고 요약집 보고 얘기하는 거 의미 없어요. 요약집 보고 대답은 뭐예요? 그 오픈북도 아니고 머릿속에 저 짜서 막 대답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그죠? 공부가 이게 공부라니까요. 공부가 책을 보고 대답하는 게 공부가 아니라요. 막 설명할 때 내가 이걸 뭔가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고 대답에 틀려도 그 과정이 다 공부예요. 그게 머릿속에 잘 남는 거고. 근데 여러분은 그 생각 안 하잖아. 막 책 보면 뭐 대답하면 보고 읽고 대답하고. 그리고 이거는 얼른 빨리 3시간 공부하고 이따 얼른 가서 저기 도서실이나 어디 가서 공부해야지. 그때부터 공부한다고 생각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호송생활 하는 거지. 얘는 공부라고 생각 안 하잖아. 일단 뭐 얘는 진도를 빨리 나가야 일단 3시간, 4시간 나가줘야 내가 이따가 차분하게 앉아서 공부를 할 수 있어. 이따부터 차분하게 앉아서 거기서부터 공부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큰 문제인 거지. 매일같이 그 아침부터 뭘 나오게 앉아있어요. 집에 동영상 시간들 짬날 때 동강이나 들으면 되지. 그게 아니거든요. 그 수업할 때 이게 듣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공부예요. 이게 더 기억이 오래 남고 자꾸 노력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죠? 자, 이렇게 됐어. 그럼 뭘 팔아라? 얘를 팔아야 돼. 기준권 파는 거죠. 자, 조건이 뭐다? 얘는 뭐가 없어요? 기간이 없어요. 아무 때나 팔면 돼요, 이거를. 자, 근데 이것도 올해 추가된 부분이 있어요. 신설 규정이 있어요. 추가된 게. 이게 뭐냐? 얘가 이 집을 파는데 이 집이 뭐다? 상속인, 아버지로 분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어요.
이 집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래 집이 2개가 있었는데 아들한테 하나를 살아생애 증여를 해준 거야. 아들이 무주택자인데, 그죠? 그 내가 증여를 받았는데 내가 증여 받고 나서 아버지가 2년 안에 돌아가셨어. 그래서 이거 또 상속을 받았어. 그럼 어쨌든 얘는 내가 원래 갖고 있는 집이고 이걸 상속받은 거죠? 그런 경우는 얘는 혜택이 없어요. 올해 추가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럼 아버지는 나한테 집을 증여해 주시고 나면 그 다음에 몇 년 안에는 돌아가시면 안 돼. 2년 안에 돌아가면 의무적으로 2년 이상은 살아주셔야 돼요. 왜? 그럼 혜택을 못 봐요. 그 요법이 바뀐 거야, 이번에. 아니면 아버지로부터 뭘 받았어? 입주권을 받았어요. 입주권. 그죠? 근데 걔가 나중에 뭐 했어? 증여받고 얘가 2년 안에 뭐가 있어? 입주권이 주택으로 전환이 될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몇 년 안에 증여받고 2년 안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죠? 상속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게 이번에 추가된 거죠. 그리고 거기 보시면 일반주택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상속인으로부터 상속 개시, 피상속이라고 되죠? 오타났네. 그죠? 그게 상속인 그러면 안 되죠? 피상속인 받아야 돼요. 좀 오타났어요. 돌아가신 분으로부터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받은 주택은 뭐다? 제외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상속 개시일부터 2년 안에 증여받은 건 제외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증여받고 2년 안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그리고 상속받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몇 년은 지나야 된다는 거야. 2년은 지나야 되는 최소한 그 얘기죠. 입주권도 있어 사실은. 근데 어쨌든 이게 추가된 거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고, 일단 얘는 결론은 뭐다? 결국 뭘 팔면 된다? 기존에 일반 주택을 팔면 되고, 기간 제한은 있다 없다? 일단 없다는 거죠. 일단 없는 거죠. 그죠? 일단 상속받은 주택을 팔면 되니까 하나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노부부 동거봉양이 나오죠. 또 그치? 노부부 동거봉양. 근데 이건 말했죠. 그 실무는 좀 달라요. 실무는 무조건 일반 주택 팔았다고 해서 1주택 혜택을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한테 상담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실무 좀 다르니까 조심해야 돼요. 법은 시험은 그냥 거기까지만 나와. 일반 주택 팔아라. 근데 실질적으로는 일반 주택 팔아도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대표적으로 부모님 집이 한 채가 아니라 2채 이상, 2주택 이상이다. 그러면 하나만 돼. 이게 그게 문제인 거죠. 딱 하나인데 내가 받아서 상관없어. 근데 아버지가 주택 2개 이상 갖고 계신데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그 중에 한 명만 됩니다. 한 명. 나머지는 안 돼. 그 3주택인데 아들 3명제가 3개 하나씩 받았어. 셋 다 상속받은 거죠? 근데 그 중에 혜택 보는 한 명, 나머지 둘은 해당한 사람 없어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담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결혼했어. 남자가. 그죠? 결혼해서 뭐가 됐다? 집이 2개가 되거나 아니면 뭐야? 부모님을 모셔. 동거봉양, 학가에서. 그죠? 이렇게 집이 2개 됐다. 그런 거죠. 자, 이거는 특이 목적이 아니라 했죠. 자, 그래서, 자, 그럼 얘는 잘 보시면, 기존의 집은 전부 다 일반 주택을 팔아요. 기존의 집을. 그죠? 자, 근데, 기존의 집을 판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다? 집이 2개는 똑같은데, 본인 명의의 집이 2개인 거죠. 그죠? 내가 원래 내 앞으로 집이 하나 있어서, 이번 또 샀어. 원래 있던 집을 팔면 되는데, 여기는 2주택 맞죠? 근데, 명의가 다르잖아요. 각각 돼 있어. 그럼 여기서 기존의 집을 먼저 팔아라. 이건 아닌 거지. 그리고 합가하는 건데, 둘 다 합가. 어느 집으로 합가할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법으로 정해주면 안 되잖아. 아버지 집을 먼저 팔아라. 이렇게 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뭐다? 혼인하거나 합가한 날로부터 아무거나 일정 기간 안에 먼저 파는 주택은 뭔다? 1주택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간이 뭐다? 혼인. 얘는 몇 년? 얘는 5년 이내 먼저 파는 주택은 1주택. 얘는요? 10년이죠. 10년. 이거 개정상이죠. 10년 이내. 바뀐 거니까 잘 보셔야 돼요. 요것만 바뀐 거요. 또 거꾸로 생각하지 말고요. 둘 다 5년 했다가 바뀐 거죠. 뭐만? 동거봉양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정부에서 동거봉양을 장려하겠다 이거야. 부모를 모시고 자식이 부모를 모시도록 장려하겠다. 이래서 혜택을 내가 줄 테니까 기간 늘려주겠다. 웃기는 얘기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런다고 해서 뭐 동거봉양 합니까?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거 안 해도 하지. 수영도 없어요. 이거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 사실 필요 없는 게 10년이고 20년이고 내가 막 10년 지났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10년 지나면 먼저 2주택이니까 1주택 비과세 안 됩니까? 상관없어요. 10년 지나면 어떻게 하면 돼? 만약 10년 지났어. 세대 분리하면 돼. 세대 분리. 주소만 옮기면 끝나요. 주소만 옮기면 그거 이거가 아니고 뭐. 사실 이거 10년으로 딸 것도 없는 거야. 복잡하게 뭐 간단한 뭐야. 간단한 게. 세대 분리하면 돼. 팔기 전에. 주소만 옮기고 팔으면 끝나요. 그리고 각각 1주택이야. 사실은. 이거는 같이 달아있는 주소 같은 상태에서 10년이란 얘기지. 사실은. 그죠? 어쨌든 이건 개정상이니까 잘 보셔야 돼요. 여기는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먼저 파는 주택, 여기 전입신고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파는 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혼인은 한 이런 것도 있어요. 결혼했는데 뭐가 됐어요?
남자가 무주택자야. 근데 여자는 집이 있어. 됐죠? 야, 무주택인 자녀가 부모와 동거봉양. 이 뭔 뜻이에요? 법적 표현은 무주택인 자녀가 지가 부모님을 모시려고 일부러 같이 살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근데 여자는 집이 있는데 둘이 뭐 했다고요? 결혼해가지고 같이 산다. 이것도 혜택 준다는 거지. 이런 여자를 뭐라고 한다 했어? 신사임당이라고 했잖아. 신사임당. 없는, 우리나라에 현실에 없는 여자들이죠. 만화책에 나오는 여자들이, 그죠? 옛날 소설에 나오는, 그죠? 동화에 나오는, 전래동화 같은 데 나오는. 그죠? 나중에 전래동화 나온다니, 전래동화 옛날에 2000 몇 년도에는 이 여자가, 무주택 여자가 집에 있는데 같이 사는 적도 있었대. 그런 사례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헤드에서 마찬가지요. 얘가 남편 자기 집이 아니잖아요. 부모 집인데 여자가 동거번 결혼해서 혼인해서 집이 두 개 됐다. 이것도 똑같이 혜택을 주겠다. 5년 안에 아무거나 먼저 파는 주택. 원래는 혼인은 누가 집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남편이 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얘는 무주택이고 부모 집에 같이 사는데 여자가 집이 있는데 결혼해서 같이 산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똑같이. 어쨌든 기간이 중요해요. 5년이는 10년. 뭘 팔아라? 아무거나 먼저. 이렇게 되죠. 너무 동거봉양 그 10년 잘 기억하시고 개정된 거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혼인. 얘도 5년 이내 먼저 파는 주택. 이렇게 돼 있죠. 그 밑에 당구 표시가 그거잖아요. 1주택자인 직계존속을 동거봉양은 무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자 혼인함으로써 2주택이 되면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얘도 먼저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문화재주택하고 농어촌주택 얘네들은 뭐 거의 문제를 물어보진 않습니다. 근데 뭘 팔아라는 얘기야? 결국 일반주택 팔아라는 얘기 기간 제한 없이. 일반주택, 문화주택, 일반주택, 농어촌주택은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기간 제한 없이 1주택으로 봐주겠다. 조합은 입주권 하지 마세요. 그건 제가 써놓긴 했는데 옆집에 입주권 같이 하면 여러분 머리 지나는 거예요. 그죠? 8번 실수의 목적으로 돼 있죠? 이건 뭐예요? 내가 이 실수의 목적 특징이 집이 수도권에 집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수도권 밖에 있는 집을 뭐 했다? 실수의 목적으로 샀다. 그런 얘기죠. 그럼 얘는 조건이 누구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수도권에 집이 있는 사람만 해당이 됩니다. 서울, 경기, 인천.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이 아닌 사람은 이 규정은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폭넓게 적용되는 기준은 아니에요. 그냥 법의 규정만 있는 거지. 그죠? 왜? 이게 과거에 지방이 막 미분양이 많으니까 정부에서 미분양 주택 해소하려고 혜택을 준 거죠. 그럼 누가 집을 사야 돼? 수도권인 사람이 사줘야 되니까 야, 니들이 가서 지방 거 사, 실수 목적. 그럼 내가 혜택을 줄게. 무조건 뭘 팔면? 당연히 얘를 파는 거죠. 얘를 팔면. 이게 법이 생길 당시에는 네 평생 아무 때나 팔아도 1주택으로 봐줄게. 그랬어 처음에는요. 2008년도가 생긴 건데. 근데 그리고 나서 지금은 좀 강화돼서 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3년 이내 팔아야 1주택으로 이렇게 바뀐 거죠. 그죠? 얘는 근데 뭐가 없어요. 1년 이상 지난 이게 없는 거지. 왜? 실수 목적으로 사는데 해주겠다면서 너 1년 안 지났으니까 넌 지금 당장 필요한데 너 6개월밖에 안 됐냐? 아, 지금 안 돼. 6개월 있다 살아야 돼.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실수가 뭐요? 지금 당장 필요한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간이 없어요. 그리고 얘는 사자마자 3년이 아니라 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가 된 날로부터 3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 그 1주택, 일시적 1주택하고 좀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되어 있죠? 9번. 걔는 뭐예요? 내가 집이 여러 개 있는데 뭐 했어? 임대사업자를 했어. 그래서 뭘 팔면? 그 중에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팔면 그런 거죠. 집이 5채가 있는데 6채는 5채 임대하고 하나는 내가 뭐 있어요? 살고 있어요. 6채죠. 근데 이걸 팔면 얘는 몇 주택으로? 1주택으로 봐주겠다. 그러니까 임대주택 외에 내가 무슨 주택? 거주하는 주택을 팔면 얘도 뭘로 본다? 1주택으로 봐주겠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거주하는 집을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당연히 세대 전원이 2년 이상 뭘 했어야 돼? 거주했어야 돼. 그럼 얘는 1주택으로 보유기간 2년 채웠으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야? 임대주택 외 무슨 주택? 거주주택을 팔면. 그렇죠? 이런 거 다 비과세 받을 수 있는데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그 거주집을 팔 때 세대 전원이 2년 이상 거주를 한 전제 조건 하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0번이 이번에 개정된 거예요. 추가된 거. 이것도 신설 규정이죠. 그죠? 얘는 뭐예요? 똑같아요. 집이 2개인데 하나는 뭘 쓰고 있어? 가정 어린이집용 시설, 즉 놀이방으로 쓰고 있고 하나는 내가 살고 있다는 얘기죠. 자, 얘도 뭘 팔면? 얘를 팔면 1주택으로 봐주겠다. 거주주택, 내가 살고 있고 그 집이 2개인데 하나는 내가 살고 있고 하나는
놀이방용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어떤 걸 팔면? 내가 살던 집을 팔면 그런 얘기죠. 그럼 얘도 거주주택을 팔아야 되죠? 그럼 얘도 1주택이에요. 물론 얘도 전제조건이 있어요. 얘도 거주주택은 다 뭘 해야 돼? 2년 이상 거주를 했어야 돼요. 그럼 얘를 팔면 얘도 1주택으로 봐주겠다. 요번에 추가된 규정입니다. 신설 규정. 그러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기간 제한 있다 없다? 없어요. 기간 제한 없죠? 대신 뭘 팔아라? 거주주택을 팔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1주택 특례가 여러 군데 몇 군데 개정된 것도 있고 신설된 규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언급될 여지가 있죠. 시험에. 나올 때도 한번 됐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잘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말이죠. 제가 나중에 7, 8월 문제풀이 끝나고 이렇게 가면 지금 개정된 거 사항들 따로 정리해 줄 겁니다. 따로. 여기 다 수업을 하고 있는데 따로 또 그것만 정리해 줄 거니까 그때 가서 읽어보시면 돼요. 그거라도. 그죠? 개정사항은 참 중요합니다. 왜? 시험에 나오는 게 제일 많다. 그 얘기죠.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비과세다. 양도세 비과세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돼요. 근데 이게 양이 되게 많은 것 같지만 막상 별거 없어요. 여러분, 보유기간 특례가 내용이 몇 개 안 되죠? 그거 문제 풀어보세요. 기출문제. 풀 게 없어, 문제. 1주택 얘기 다 하거든요.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비과세가 양이 다른 세목보다 많죠. 근데 따지고 보면 양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특히 특례 규정은 잘 기억을 해 주셔라. 자, 그 다음에 비과세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거. 자, 우리가 이거 말고 비과세 잘 나오는 게 취득세죠. 그죠? 취득세는 비과세 6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가 있다? 국가 등은 다 비과세죠. 그죠? 국가 등은 다 비과세죠. 국가는 다 비과세잖아요. 얘는 과세권자니까. 그죠? 근데 여기 예외가 있죠? 국가나 외국 정부 비과세인데 외국 정부는 무조건 아니라겠죠? 상호주의라. 그죠? 그랬고, 국가의 기부 체납 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것도 비과세가 됩니다. 근데 그것도 예외가 있습니다. 그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탁재산. 신탁법에 대한 신탁재산 취득. 자, 이거 뭐라 그랬어요, 이거? 탁탁탁 키워. 탁탁탁. 위탁자, 수탁자, 그거죠. 비과세. 그 다음에 환매권 행사인데, 환매는 뭐가 있다? 법률상 환매권 행사. 그죠? 환매는 도로 사오는 거죠. 개인 간 환매는 안 되고, 뭐만? 법률상 환매. 법률상 환매는 뭐다? 이상한 법 나오고, 호랑지에 환매 붙으면 된다겠죠? 그러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임시건축물. 임시건축물은 가설건축물 같은 거는 얘기하는 모델하우스 같은 거. 얘는 전제조건 2개 기억하셔야 돼요. 뭐는 안 되고, 사실상 안 되고, 존속기간 1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개수. 그죠? 공동주택 개수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도 조건 뭐예요? 건축법상 대수선 안 되고. 그죠? 그리고 개수로 인한 취득으로 시가 평균의 9억 이하 주택을 말합니다. 건축법상 대수선 안 되고. 이름 너무 깊이가 제가 요즘에 어떤 분이 계속 저한테 일부 사이트 동영상에서 계속 한 분이 질문을 3일 연장 올렸는데 막 질문이 되게 뭐랄까 막 난해가 아니라 별로 이렇게 필요 없는 건데 막 너무 깊이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막 질문을 계속 답변을 막 열심히 써서 줬더니 한 30분 막 거의 1시간 걸렸나 봐요. 1시간. 근데 나중에 답변이 다시 올라왔어요. 또 다른 걸 물어봤는데 구에다 뭐라고 쓰시냐면 이렇게 썼어요. 그냥 그렇게 알고 있으라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그 뉘앙스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네가 얘기하니까 대충 알고 있다 이런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열받는 거예요. 제가 죽으라고 1시간 내로 써줬더니 답변이 그냥 대충 알았어 네가 그냥 하니까 난 잘 이해는 안 가는데 그냥 그렇다 하니까 근데 알고 이런 뉘앙스예요. 딱 뉘앙스가 듣는데 열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또 그걸 그냥 넘어가겠어요? 다시 답변 다른 거 물어보는데 답변할 때 위에다가 다시 써줬지. 다시 설명을 또 했어. 거기다가 위에다가 그 다시 설명한 다음에 그 나중에 물어본 답변을 다시 달아줬어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얘기 안 하시네. 미안. 내가 볼 때는 그분이 이해 안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이해를 설명을 못 하겠어요. 글로 1시간 설명했는데 모르겠어. 왜? 말로 하면 되는데 이걸로 쓰면 이게 설명이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부분도 아닌데 막 계속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분 이것도 물어봤어요. 개수와 대수선의 차이가 뭐냐고. 여러분 개수가 있고 여기 개수라고 했잖아. 대수선하고 차이가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세법상 개수에는 대수선이 포함됩니다. 그 세법상 개수에는 대수선 들어가고 그다음에 각종 저장시설 기타 등등 다른 시설물 같이 설치하는 거 몽땅 수선하는 거 포괄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개수 안에 뭐도 들어가는 거예요. 건축법상 대수선도 개수 들어가고 기타 내용 다른 거 일정 법으로 정한 걸 수선하는 것도 들어가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분이 수선과 대수선의 차이점이 뭐냐, 증축과 개축의 때 과표는 이건데 뭐가 어떻게 되냐 이런 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시험에는 관계도 별로 없고. 근데 그분 얘기가 맞는 게 자기는 이해를 못하면 외워지지가 않는데요. 그런 분 있잖아요. 왜 이해를 못하면 암기가 안 되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해요. 충분히. 그래서 설명을 했는데 한계가 있는 건 글로 쓰는 게 한계가 있는 거죠.
실강이 좋은 거. 실강은 와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서로 좋아. 저도 그냥 바로 답변하면 되고. 근데 이거는 저는 이건 안 맞아요. 이거 쓰는 거 막 좀 쓰다가 막 내가 열받아 막 읽다가 막 보니까 내가 읽어보니까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막 짜증나고 막 스트레스 받아요. 여러분도 뭔가 있으면 질문을 바로바로 저한테 하셔야지 이상한데 통해서 물어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공동주택 개수.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처음에 잘 나오죠. 조건 두 개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차량 나오죠. 차량. 이거는 뭐 필요 없는 거예요. 차량은. 뭐 상속 개시자 이미 뭐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상속을 받게 되면 얘는 뭐다? 비과세 해주겠다. 그래서 이 전체 세목 중에 비과세 양도세 빼고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취득세입니다. 그래서 등록세는 비과세 뭐 따로 물어보지 단독으로 물어보진 않고요. 뭐 최근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무덤 얘기 나오죠. 무덤과 이 접속된 부속 시설물 토지로서 지목이 묘지인 토지. 이게 뭐 가끔 나와요. 이상하게 왜 그걸 내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시험에 재산세 문제가 나왔어요. 단독으로 비과세가. 근데 올해는 재산세가 얘가 원래 비과세가 단독으로 나온 게 거의 없었어요. 근데 작년에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문 5개 중에 2개는 몰라. 이건 안 배운 지문이에요. 사실은. 조문에는 있지만 기본서에 없는 지문. 그럼 시험 문제는 이건 어쩔 수 없어. 이런 것들은. 찍으면 어떻게 찍어야 돼? 이 2개 중에 찍어야 되는 거야. 나머지 3개는 우리가 기본적인 얘기예요. 근데 찍으라 했더니 얘 빼고 다른 거 찍으면 진짜 다 없는 거지. 아무리 찍으려도 막 찍지 말고 이렇게 좀 생각을 약간 하고 찍어야 되는데 막 2번, 뭐 이걸 찍어야 되는데 2개 중에 하나 찍었는데 엉뚱을 찍어놓은 거야. 막. 그 확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비과세 나올 일이 별로 없어요. 대신에 이제 뭐 국가적은 당연히 비쌀 테고 그다음에 이거 있죠. 통제 보호구역 내 토지는 비과세인데 전답, 과수원, 대지는 제외다. 뭐 그런 거 정도. 전답, 과수원, 대지는 뭐라고요? 제외. 니들은 비과세 안 된다. 그거에는 뭐 특별히 나올 게 없습니다. 종부세는 비과세 안 물어보죠. 왜? 재산세 비과세 되면 종부세 비과세 되니까 재산세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간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비과세가 언급이 제일 많이 되는 건 양도세 빼고는 뭐다? 취득세입니다. 얘는 지문에도 되게 잘 나와요. 작년에도 나왔어요. 지문에 2개인가. 그죠? 단독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비과세 받던 예를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130페이지 7번에 미등기 나오죠? 자, 미등기 양도를 하시게 되면 불이익을 줍니다. 당연히 불이익이죠. 왜? 세금부터 의도를 가졌으니까. 그래서 뭘 안 해준다? 1번, 비과세 안 되고, 감면 안 되고, 각종 공제 다 안 해주고, 세율은 걸리면 70%. 그죠? 이게 미등기예요. 당연히 안 해주죠. 미등기. 몰래 팔아먹다가 저 미등기 전매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 2번에 미등기 양도 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이라고 돼 있죠? 자, 이게 이제 얘네들은 무슨 얘기예요? 이런 사유로 미등기 양도를 하면 네가 미등기이지만 등기한 거하고 똑같이 봐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 즉 무슨 얘기예요? 이런 사유로 미등기를 하면 비과세도 해주고 감면도 해주고 장기부요 기본금리 다 해주겠다. 왜? 네가 일부러 미등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외를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번에 뭐 있어요? 장기 할부 조건으로. 얘는 미등기한 이유가 뭐다? 계약 조건이 장기 할부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내 의지와 관계없이 뭐다? 계약 조건 때문에 등기를 못했다? 그럼 너는 미등기를 보지 않겠다. 이번은 법률 규정이나 법원 결정에 따라 등기가 불가능하대. 내 의지가 아니죠. 법이 그렇대잖아. 그죠? 그러니까 너도 미등기 예외 보겠다 그랬고 3번 비과세 감면대상 농지. 그러니까 비과세나 작용해서 감면받았을 때 니네들은 예외적으로 농지이기 때문에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4번이 비과세 충족하는 1주택으로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서 등기가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허가 주택이에요. 여러분이 무허가 주택인데 1세대 1주택 2년 보유했어요. 그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무허가 주택인데 1주택 2년 보유했어. 무허가니까 미등기죠. 그럼 원래는 비과세가 안 되는 건데 4번이 그 얘기잖아요. 비과세를 충족하는 1주택으로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뭐 해주겠다는 거야? 등기한 거하고 똑같이 봐서 뭘 해주겠다? 비과세를 해주겠다. 그런 얘기죠. 5번은 지우라겠죠? 5번 삭제됐다겠죠? 5번. 거기 4번까지 보시면 돼요. 밑에 이 질문 다 물어보질 않아요. 6번, 7번은 거의 나온 적도 한 번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은 미등기 제외자산 따로 단독으로 내지는 않는데 가끔 질문이 하나 정도 나오면 많이 나오는 게 그 법률 뭐 이런 거 나와요. 법률 규정에 따른 거. 그죠? 그럼 여기서 기억할 건 뭐냐면 미등기 제외 자산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장기부의 특별공제, 미등기 양도시는 항상 장기부의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놨어. 미등기 양도시는 항상 장기부의 특별공제 적용하지 않는다. 맞아, 틀려요? 틀렸어요. 왜? 항상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항상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원래 미등기는 장기부에 안 되죠. 근데 여기 얘네들은
이 미등기 제외자산 여기에 해당되면 뭘 해주겠다는 거예요? 장기부여, 기본기 다 해주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볼 때 기출문제 보면 이렇게 나와요. 미등기 양세는 장기와 기본기 중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가로치고 항상 법령에 정하는 자산은 제외란 말이 꼭 있어요. 이게 왜 그래요? 얘 때문에 그런 거야. 예배가 있잖아. 이걸 안 써놓으면 이의 신청을 하잖아요. 야, 미등기도 되는 경우도 있잖아, 여기. 근데 너 여기다가 미등기는 장기가 안 된다 그랬으니까 이건 틀린 지문이야. 그럼 이의 신청은 받아줘야 돼, 내가 볼 때는. 그죠? 그러니까 그 여지를 없애려고 항상 뭐라고 써놔? 법령이 정하는 경우는 제배다. 뭐요? 예배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개념만 이해하시면 개념상으로. 그죠? 미등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 132페이지 가서 8번에 양도세, 납세, 출자가 나오죠. 그러고 있습니다. 얘는 납부 방법이 뭐예요? 신고납부. 근데 뭐가 있다? 예정신고가 있고 확정신고가 있습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다. 예정신고는 됐죠? 그래 있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고요. 이건 뭐예요? 부동산 등은 토건부기. 토건부기,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관리, 기타. 주식 빼고 나머지 얘기하는 거죠. 얘는 예정신고 언제까지 되나요? 양도 1위. 속한 달의 말부터 2개월. 주식은 반기 말부터 2개월 이렇게 됐습니다. 자, 오늘이 6월 14일이네요. 6월 14일. 오늘 땅 팔았어요. 오늘 땅 팔았어. 예정신고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렇죠?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8월 31일까지 합니다. 그죠? 그 얘기죠?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그 시험 문제 이런 거 나왔다 했죠? 6월 15일까지 예정신고해야 된다. OX? 6월 15일까지 예정신고해야 된다. 맞아, 틀려요? 무슨 뜻이 말고 무조건 틀린 거예요. 무조건 틀린 거. 왜? 15일은 없다니까. 예정신고는 15일, 20일은 없어요. 무조건 문제야. 말일이 나와야 된다니까.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무조건 1월 30일에 2월 말, 3월 말, 4월 말이 정답이지 뭐가 이유 불문하고 6월 20 며칠, 7월 20 며칠 이러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왜? 시작을 말일부터 하잖아요. 그리고 2개월이라고 했잖아. 그럼 시작을 말일부터 개월이면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 달 말, 그 다음 달 말. 그러니까 무조건 예정신고는 말일이 정답인 거예요. 나오게 되면. 시험에 6월 15일까지 예정신고 이렇게 나온 지문이 있거든요. 이거는 생각하면 안 되네. 무조건 틀린 거지. 15일은 없어요. 그죠? 그거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주식은 반기 말인데, 뭐 주식 크게 생각 안 쓰면 된다. 분기 아니고 반기. 6개월 단위로 된다. 허가구역 얘기 나오죠. 이런 뭐가 나와요? 허가가 나기 전에 잔금을 지급하면. 그죠? 5월 25일 날 잔금 주고 6월 1일 날 허가 났다. 예정신고 언제까지 된다? 근데 언제까지 해야 돼요? 예정신고. 매달 8월 말까지죠?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허가가 나기 전에 잔금을 지급하면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허가가 먼저 나고 잔금을 나중에 주면 얘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 얘도 8월 31일이에요. 둘 다. 그러니까 허가구역, 허가이긴다. 무조건 허가일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자, 이거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별 얘기 아니에요. 둘 다. 자, 자르면 일단 뭘 거래한 거야? 토지를 거래했어요. 그럼 토지는 양도일이 잔금 날짜잖아요. 그럼 둘 다 이날이라 했잖아. 원래는. 그죠? 그럼 얘는 원래는 7월 31일까지 하고 얘는 8월 31일이 원래 정답이에요. 근데 얘가 뭐라고요? 허가구역이라는 거지. 얘는 뭐가 중요해요? 불허가 나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잔금 당시 무조건 잔금 이날로 가면 안 되고 이 당시 허가가 나 있느냐 안 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왜 이걸로 안 가는 거예요? 이걸로 가려고 했는데 이 당시 허가 여부 결정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6월달 가서 허가가 나면 다행인데 만약에 불허가 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불허가 나면 계약이 어떻게 돼? 계약시는 소급해서 무효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원상회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세금 낸 거 토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내지 말고 기다렸다가 뭐가 나면 허가 나면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가라는 얘기고 여기는 잔금 당시 이미 허가 나 있잖아요. 계약은 이미 유효야. 그러니까 원래대로 언제? 양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허가구역 얘기는 잘 외우시고 나서 나중에 무조건 허가일 찍으면 안 되고요.
지문을 읽어보셔야 돼. 뒤에 거. 허가가 늦으면 허가일, 잔금이 늦으면 양도일이 속한 날의 말일부터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보시면 되고. 이거 안 하면, 기한에 신고 안 하면 가산세 부과된다, 안 된다? 두 달 안에 예정신고 안 했어. 가산세 내야 돼, 안 내야 돼? 무조건 내야 돼요. 이거 의무규정이라겠죠? 아직도 이거 안 낸다고 생각하시면 있어. 무조건 내야 돼요. 가산세. 왜? 이게 의무규정이라니까. 두 달 안에 무조건 해야 된다니까. 안 하면 가산세 내셔야 되고. 만약에 예정신고 안 하셨어요. 다음 연도 확정신고를 해야 되죠. 자, 확정신고는 언제까지 한다?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이에요. 그럼 만약 여러분이 이번에 예정신고 안 했어. 내년 5월 달에 확정신고를 또 안 했어. 추가로 가산세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중으로 가산세 부과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근데 사실은 우리 유학집에 없는데 이번에 추가된 게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예정신고 안 했죠. 가산세 부과 대상이죠. 아직 고지서 안 나왔어요? 그 내년에 뭘 하면 확정신고 할 수 있죠. 만약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이때 가산세 50%를 감면해 줍니다. 그 이번에 추가된 거예요. 이번에 원래 없던 건데. 이게 무슨 얘기야? 원래는 안 해줬어. 원래는 예정신고 안 하면 가산세 부과됐죠. 확정신고 안 하면 뭐야? 가산세 추가 부과는 안 하지만 신고하더라도 가산세 다 냈단 말이지. 근데 올해부터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야? 50% 깎아주겠다는 거지. 뭘 하면? 확정신고를 하면. 이 말은 뭔 얘기냐면 세금을 빨리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가산세 부과 대상이니까 우리는 뭐라고 해요?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내는 거 똑같으니까 네가 나한테 고지서 보낼 때까지 안 내 이러잖아. 그러니까 내년에 확정신고라도 하라는 얘기야. 그럼 내가 뭐 해줄게? 세금 깎아줄게. 그 얘기죠. 우리 추가된 부분인데 우리 유학집은 없죠. 나중에 또 추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자, 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발생하면 예정신고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손해보고는 이건 신고는 하여야 한다. 의무규정이라 했죠. 하여야 한다. 이거 왜 그런다 했어요? 내가 손해받는지 안 받는지는 당사자 얘기고 과세권자의 세무서는 얘가 진짜 손해받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네가 그 말이 맞으면 근거를 갖춰서 신고를 해라. 그럼 내가 네 말이 맞으면 조사해봐서 맞으면 세금 부과를 안 하겠다. 그러니까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발생 뭘 해야 된다? 신고는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확정신고할 때 만약에 예정신고를 하는데 허가구역이요. 근데 허가를 넣었어요. 근데 결정되기 전에 허가 여부 결정되기 전에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됐어. 그럴 수 있죠. 오늘 허가는 내일 가서 허가는 아직 안 났는데 구역 지정이 해제가 돼버렸어. 그럼 예정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그때는 해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넣는데 내일 해제됐어. 그럼 어차피 그럼 해제일이 내일이잖아요. 그럼 언제야? 8월 30일까지. 만약 오늘 허가 넣는데 허가 여부 결정이 안 됐는데 7월 1일 날 해제가 됐어. 그럼 어떻게 돼? 해제일이니까 7월인가 9월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구역 지정, 허가 여부 전에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면 해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것도 올해 추가된 부분이죠. 인설돼서. 그죠? 나중에 다시 정리할 거니까 보시면 되고. 그럼 확정식은 다음 연도라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얘가 2017년 12월에 잔금 주고 2018년 1월 달에 허가 났다. 이런 경우는 예정신고 일단 언제까지? 예정신고. 일단 예정신고 언제까지? 3월 말까지 했어요?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2019년 5월이죠.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132페이지 8번의 양도세 납세 절차. 1번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 나오죠? 기업 토건부기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 주식은 반기 말부터 2월 이내. 디귿 허가구역에서 허가 전에 잔금을 지급했대요. 그럼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인데 카론에 뭐라고 돼 있어요? 허가 전에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면 해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된다.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해당 과세기간 누진세율 적용 대상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뭐냐면 예정신고를 하시는데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같은 연도에 그죠? 1월 달에 과표가 1억인데 얘가 누진 대상이에요. 6에 40으로. 이렇게 세금을 냈다는 거야. 근데 예정신고 한 거죠. 근데 5월 달에 또 팔았는데 얘도 누진이야. 똑같이.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예정신고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이렇게 신고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같은 연도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자를 2번 이상 팔게 되면 그 두 번째부터는 어떻게 해라? 요 두 개를 합해서 여기다가 누진해서 세금 계산한 다음에 요거 낸 거 빼고 나머지 신고를 하라.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누진을 2번 이상 팔게 되면 세금이 많이 나오죠. 왜? 누진되니 과표가 커지니까 세율이 높아지죠. 이렇게 계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얘기예요. 보시면
D급법 밑에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이외에 사항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그죠? 얘기죠. 그 다음에 리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부담부증여시. 우리 부담부증여가 뭐예요? 채무를 부담한 조건으로 증여하게 되면 그 채무 부분은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겠죠? 걔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한다? 3개월. 2개월 아니고 3개월. 걔만 3개월이라겠죠? 다른 건 다 2개월이고 왜? 그거 낼 때, 증여세 낼 때, 증여세는 3개월인데 얘는 2개월이기 때문에 얘도 맞춘 거예요. 그래서 그 리을번은 작년에 개정되고 시험에는 안 나왔어요. 잘 기억하셔야 되죠? 부담부증여시 양도로 보는 채무부담분에 대한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날의 말일부터 몇 개월? 3개월. 그죠? 2번 양도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발생해도 신고는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하면 되고. 얘 가산세는 똑같습니다. 일반 저기하고. 그죠? 일반 부신고, 이식, 과소시, 부정사시, 납부 1일 만분의 3 있고. 오른쪽 133페이지 맨 위에 소득세법에 따른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죠? 이중으로 부과하는 건 아니다. 3번이 요번에 신설된 규정이죠. 또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라고 되어 있죠. 저희는 뭐냐?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축물 취득일로부터 몇 년 안에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세 결정세액에 더한다. 이번 얘기냐면 여러분 집을 신축을 했어요? 그리고 걔를 몇 년 안에 팔아? 5년 이내 팔게 되면 근데 5년 이내 파는데 얘가 양도차익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뭘로 간다고요? 실제 금액이 확인이 안 돼서 환산가액을 만약에 하게 되면 무슨 말이죠? 이걸 하게 되면 양도차익 구했죠? 그리고 나서 세금 계산할 때 결정되면 어떻게 한다? 이 환산가액의 5%를 내가 양도세 결정된 세액에다 추가로 부과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러냐면 신축하고 5년 이내 파는데 환산가액을 적용하게 되면 양도세가 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악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건물 신축 후 몇 년 안에 팔면 5년 이내 그리고 걔를 뭘 적용하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을 적용해서 양도세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 그 결정세액에다가 그 환산가액이 만약에 1억이다. 그럼 거기에 5%인 500만 원을 추가로 부과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올해 신설된 규정입니다. 추가된 거. 잡으시고. 4번 예정신고한 확정신고 대상자. 예정신고하면 확정신고를 해야 되나요? 아니요. 안 해도 돼요.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예정신고 돈 냈으면 할 필요가 없죠. 2번. 근데 예정신고 했는데도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뭐다? 좀 전에 제가 설명했죠. 누진세율 적용 대상자를 2번 이상 팔면 두 번째부터는 어떻게 한다 했죠? 합산 신고해야 된다 했죠? 근데 여러분이 신고를 어떻게 한 거야? 따로따로 한 거야. 그냥 합산 안 하고. 예정신고 하긴 했죠? 근데 그 사람들은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내년 5월 달에 두 개를 합산해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게 지금 4번에 하나만 써놓은 거죠. 제가. 그죠?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이해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신고를 뭐 한다? 하여야 한다. 그죠? 확정신고를 해야 된다. 예정신고를 했어도 그 얘기입니다. 그거 잘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결정경영이 나와 있죠. 자, 먼저 다 보죠. 결정은 이게 뭐예요? 결정이고 경정이 있어요. 둘 다 세무서장이 하는 거죠. 결정은 뭐야? 내가 세금 신고를 안 했어. 안 했으니까 세무서장이 직접 세금을 결정해서 부과하는 거고 경정은 고쳐서 다시 부과한다. 내가 뭘 안 했어? 신고를 한 거죠. 이건 했어. 했는데 탄루나 오류가 생겼다. 여러분 다운계약서를 쓴 거예요. 그 신고를 한 거죠. 다운계약서 신고한 거잖아. 신고했어. 하지만 걸렸어. 그럼 어떻게 돼? 다시 고쳐 부과한다. 그래 뭐라 그래? 경정 그래요. 그 차이가 뭐예요? 신고 안 하면 결정한다 그러고 신고했는데 탄로나 오류가 생기면 경정한다 그런다는 거지. 결정 경영 차이를 기억을 하시면 되죠. 용어상 차이가 있다. 그럼 세금을 걷어야 되죠. 자, 여러분 결정 경영했어. 근데 이거는요. 내가 5년 전에 다운계약 썼는데 걸렸네.
그럼 세무서에서 원주세무에서 보니까 얘가 5년 전에 다운 썼어. 양도세. 너 걸려서 죽어봐.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얘기도 안 해주고 갑자기 오늘 집에 갔더니 5년 전에 다운 쓴 거 걸렸다고 양도세 1,000만 원 내래.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죠. 그게 지금 당장 1,000만 원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나도 마음의 준비를 하거나 돈을 준비해야 되니까 뭐 해줘? 알려줘요. 너 걸렸다? 오늘 집에 갔더니 뭐 나왔어? 너 걸렸대. 그랬더니 5년 전에 다운 쓴 거 있지? 요번에 걸렸어. 좀 있으면 통지 나갈 거야. 알려줘요. 그죠? 왜? 알려줘요. 그래야 내가 돈을 준비하든 도망을 가든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어. 너무 기간을 많이 주면 진짜 도망가잖아. 빨리 걷어야지. 알린 통지한 날로부터 얘네들은 30일 안에 징수. 30일. 그죠? 자, 밑에가 나오죠. 양도세 징수.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세액 징수라고 돼 있죠. 이건 뭐예요?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고 돈을 안 낼 수도 있잖아. 그죠? 얘가 예정신고를 했어. 돈이 없어. 안 낼 수도 있죠. 그런 경우는 언제 걷는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합니다. 근데 뭐하면? 결정 경정을 하게 되면 뭐라고 돼 있어요? 거주자에게 알린 날로부터 며칠 안에 30일 안에 징수한다라고 돼 있죠. 그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죠? 그걸 잘 보시면 되고. 분납 나오죠? 분납은 얼마? 1,000만 원 초과시 기간 2개월 다 2개월. 그러니까 기간은 전부 다 2개월이에요. 우리 개정돼서 재산세, 종부세 다 2개월, 양도세도 2개월. 금액만 얘는 얼마? 1,000만 원 초과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2,000만 원 이하면 1,000만 원 초과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2,000 초과면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얘는 예정신고도 가능하고 확정신고도 가능합니다. 시험에 예정신고 시는 분납이 안 되고 확정신고 시면 가능하다. 이렇게 나온 적 있어. 땡. 틀렸죠? 둘 다 된다. 1,000만 원 초과, 기간 2개월. 그죠? 부가세는 뭐부터요? 감면세계, 농특세 20%. 조심할 건 얘는 뭐는 없다. 납부세계는 부가세가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납부세계는 부가세 안 붙어요. 그렇죠? 여러분 양도세 1억 나오면 세금 뭐 내야 돼요? 지방소득세 10% 내야 됩니다. 근데 지방소득세는 부가세도 아니다? 아니다. 우리 부가세는 2개밖에 안 보인다 했잖아요.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 2개밖에 안 배워. 그 2개만 부가세라고요. 나머지는 부가세가 아닌 거죠. 그런 거 좀 조심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국내 교육에서 차이점 하고, 그리고 전체가 말했죠. 취득세하고 재산세하고 양도세 전 범위 한번 정리를 싹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다 가겠습니다.